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약간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에요. 물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반등일까요? 일단은 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금리 관련돼서도 사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우려했던 것들이 1월 달에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비 약간이라도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시장은 좋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강하게 AI 관련된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 랠리 자체가 한 번에 꺾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AI 랠리가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중심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CPI 지표가 발표가 됐으니까 수치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CPI 지표를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4%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월이 0.3%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이런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이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0.4%에 부합하는 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 크게는 우려했던 것 대비 불안한 요소는 좀 지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원 CPI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3.8%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3.7%를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전월이 3.9%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CPI보다는 근원 CPI를 보다 더 많은 부분 보게 되고 그리고 PCE 지표를 더욱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프린시플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제 근원 CPI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연준이 우려하게 되기는 했지만 세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안심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해 시 모든 중요한 근원 서비스 지표가 약해지게 됐고 이 주거 인플레이션도 소폭 하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주거 비용 관련돼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수치 자체가 조금 약화되게 되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2월 CPI를 넓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반적인 추세는 매우 느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단기적으로 정책을 바꿀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자체가 더욱더 연기가 된다거나 혹은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서 더욱더 랠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폴로 매니지먼트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금리 인하의 비관론자인데 근원 CPI가 연율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근원 CPI가 지난 6개월간 상승한 것은 연준에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긍정적인 이슈 외에도 반대편의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도 네.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연준이 빠르고 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제스처가 나오긴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이 CEO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연준이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발언 내용이 있었었는데 2월 CPI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6월 인하는 전혀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 지표의 경제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한 7%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이 자체가 사실상 전날과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CPI 관련돼서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나오게 됐고 그만큼 다시 한번 채워넣게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CPI가 컨센서스를 좀 소폭 상회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월가의 의견은 연준이 그대로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포인트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어떨지 한 가지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애플은 소폭 상승을 했던데 뭐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슈라기보다는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애플의 주가가 사실 좋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에버코어에서는 애플의 주가는 이 투매가 다소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 혹은 현재 주가에서 10% 하락한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의견을 제시된 것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플의 주가를 견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첫 번째는 AI로 치우쳐진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이 재조정을 하게 되면 애플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AI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그쪽 섹터로에 대한 주가 흐름이 과도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완화되면서 차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움직이게 되면 애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애플이 AI와 관련된 진전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애플 관련돼서 많은 부분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향후 개발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때 신제품에서는 AI 관련된 모델이 얼마만큼이나 좋은 기능으로서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돼야만 한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네네. 사실 세 번째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이어서 일단 이 두 가지 내용과 지금 애플의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지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도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CT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중국에서에 대한 애플 판매량이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애플 AI 관련된 모멘텀이 결국은 2025년도에 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플에 대한 주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주가 관련돼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애플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나스닥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 이런 그렇죠.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테니까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일단 뭐 바닥 딛고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이쪽에 대한 호재가 발현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니오 전기차 쪽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전기차 쪽 보면 니오 주가가 뭐 어제도 5%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리오나 샤오펑 같은 경우, 리오터 같은 경우 요즘 바닥에서부터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 CATL과 함께 나오게 되면서 네. 더욱더 좋은 이 이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ATL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월가에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반등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또 양해가 이제 걸쳐지게 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지 경제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로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이슈가 계속 섞여 있어요. 요 네, 근래 맞아요.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공장 재가동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수요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있어서는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올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많은 부분 올라와 주는 모습, 이런 부분이 와야지만 사실상 테슬라에 대한 주가도, 그리고 리오토, 니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가의 포인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이 판매량에 대한 수치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거나 네. 아니면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분, 출시 언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에 관련돼서는 사실 국내에 있는 셀업체 혹은 양극재 업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근래 2차전지 관련된 업체 중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업황에 관련되기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관련된 첨가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다 더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동박이라든지 알루미늄박 관련돼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련된 업체들은 모멘텀 플레이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또 그리고 오늘 28일에 샤오미도 전기차를 좀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기존 플레이어 입장에선 좋지 못하겠죠. 뭐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샤오미인데 관련돼서 전기차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테고, 그리고 샤오미가 그 이전에 이제 정책들을 보게 되면 가격 정책을 상당히 많이 맞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만큼 사실상 이제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가격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테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격을 얼마만큼이나 사실상 가격에 잘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가 예전과 지금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확인을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항공 쪽 볼게요. 보잉이 지금 잡음이 좀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항공주들 다 같이 좀 지금 보잉 쪽을 쓰고 있는, 기종을 쓰고 있는 항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타격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잉이 2월 출하지수 발표를 했어요. 출하지수 발표를 하게 되는데 27대를 이제 27대 발표했다라고 네. 얘기를 나오는데 경쟁자가 사실 에어버스잖아요. 그쵸, 예. 에어버스는 49대. 더 를 크네요. 이제 네.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에어버스 대비 한 절반 정도의 출하량을 이제 내세우게 되면서 보잉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1월에만 하더라도 4건의 이제 기체 결함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사실상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연방 항공청 관련돼서도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승인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정도 조사가 끝나게 되고 그 조사에 대해서 결함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승인이 절차가 밟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잉도 그렇고 보잉을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되는 시기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대부분 좋지 못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보잉이 4%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항공기 업체는 더욱더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잉 항공기만을 이용해서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NBC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항공기 대수에 대한 인도 대수의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자사의 실적도 그만큼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인도바들 항공기 대수를 이제 58대에서 올해 46대로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과형 좌석당 마일 영업 수익이 2.5%에서 4.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것이 0%에서 2% 정도 남짓으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15%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한 1.7%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보잉 737 맥스 10 항공기 대해서 200대를 사실 수주를 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생산을 해달라고 네.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생산 중단을 요청을 하게 되고 맥스 10이 아닌 맥스 9으로 생산을 교체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맥스 10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기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승인 자체가 더욱더 연기가 되게 되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관측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200대에 대한 수주를 내게 될 때 옵션으로 추가 200대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추가 옵션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에서는 보잉을 대체해서 에어버스로에 대한 유나이티드의 항공의 수주가 더욱더 많은 부분 발주가 나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보잉이 계속적으로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보잉에 관련돼서 이제 항공기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있을 테고 항공사들이 그렇죠. 있게 될 텐데 인도에 대한 시점 자체가 더욱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잉의 항공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네. 텐데 그 업체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 주가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 계속 갖고 있는 기종들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또 그런 사고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공기 전반적으로 인도 대수가 느려진다든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이 불확정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라클 볼게요. 실적 좋았나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실적은 그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 정도가 늘어났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AI에 대한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AI가 더욱더 확장이 된다라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킹 알파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제휴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제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다수의 이제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AI 관련돼서 이제 차세대로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음 성장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평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오라클에 대한 사실 실적 발표가 전일 장마감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시간으로 좋았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서버에 대한 확장이 더욱더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될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 관련된 업체들인 어제는 GST가 상당히 좋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GST 같은 경우에 서버 확장 과정 속에서 이제 냉각에 대한 방법 자체가
변화가 되게 될 거고 그 방법에 대한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 국내 플레이어 중에 GST밖에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이제 귀결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관련돼서 증축에 대한 부분 혹은 서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캐파시티 증대가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모두 다 귀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 세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TSMC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해요. TSMC도 한 4% 남짓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번스타인에서는 의견이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 이 TSMC의 마진율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마진율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TSMC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MS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맞아요.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TSMC에 대한 매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단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네. 여기서에 대한 과연 얼마만큼이나 MS를 더욱더 파고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고객사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이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관건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보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율에 대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게 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더욱더 탄력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파운드리 관련돼서 더욱더 힘을 주면 줄수록 EUV 관련돼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과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이랑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국내 증시 오늘도 강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강하게 출발을 하고 아침에는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인 건 시간으로 ABL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네. ABL이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도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에서 일부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단을 열어놨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외에 대표적으로 언급이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리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레오캠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조대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가 전일 종가로 1.4조였습니다. 그만큼 2조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목 하나 이제 소개 정도 시켜드리는 네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네트라는 종목인데 아까 이제 오라클이 이제 이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고 서버에 대한 부분이 증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링네트 역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어서 가져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네트는 이제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링네트가 사실상 뭐 캐파시티 증대를 할 때 자사의 제품을 까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시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사실상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서 용역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 자체를 이제 구독형으로 바꾸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주주 환원 관련돼서 자사주를 19%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금이 600억 정도를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IR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앞으로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대에 발맞춤이 나오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횡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링네트까지 주가 흐름이라든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